해야 돼? 그럼 이 숫자를 빼봐. 네가 빼는 숫자를 수학을 학교에서 하면서 싫어질 수가 없어요. 아이의 능력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어머니가 좀 염두에 두시고 체력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학습 방법이나 태도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머리 아픈 수학 고민을 즐거운 수다로 풀어보는 수다학입니다. 자녀들의 아침 식사 잘 챙겨주고 계신가요? 요즘 우리나라 학생들이 아침 끼니를 거르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어른들도 아침밥을 안 먹으면 왠지 두뇌가 좀 안 돌아가는 것 같고 잠도 빨리 안 깨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아침밥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자, 이와 관련된 얘기는 잠시 후에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수다학을 채워주실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이리 씨는 도대체 어디를 가고 다리오 씨가 또 나와주셨어요. 사실 뭐 내심 기대하기는 하였지만 우리 이리 씨가 좀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네, 나누고 싶은 얘기 더 있어서 오늘 다시 왔습니다. 아 정말요. 저는 그저 좋네요. 마냥 좋네요. 이리 씨랑 말씀은 다 나누시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탄곤 얘기 하다가 제가 이겨서 이 자리 다시 잡았어요. 아, 제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저한테 그렇지 않아도 절대로 눈길 많이 주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다리오 씨는 지금 혼자 살고 있잖아요. 네. 아침밥은 좀 잘 챙겨 드세요? 네, 저 원래 사실 셰프 활동하고 있는데요. 몰랐죠. 그래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특히 지금 한식 자격증도 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도 간단하게 그냥 청국장 끓여 먹고 왔어요. 청국장. 아니 청국장이 간단합니까? 어떠세요? 김희진 선생님 어쨌든 주부니까 아침에 청국장 끓이는 거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쉽지 않은데 어머 저 잘생긴 손으로 청국장을 직접 끓인다니 대단하네요. 옳지 않아요. 그런 소문은 이런 얼굴로는 청국장 끓이지 마세요. 뭐 이렇게 들리는데요. 저희가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아이들이 아침 식사를 거르고 학교를 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함께 살펴보면은요. 초중 고등학생 모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4%, 중학생은 10%가 넘었고요. 특히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무려 14.5%가 아침을 거르고 다닌다고 해요. 다리오 씨,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등교 시간이 몇 시예요? 등교하는 시간이 아침 7시 45분부터인데요. 네. 그리고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중간에 쉬는 시간이 1교, 2교시 같이 그때는 끝나고 한 5분씩 정도 쉬는데 네. 그 뒤에는 15분 동안 쉬는 거예요. 그때는 간식 쉬는 시간이라고도 해요. 그때는 그 사온 빵 그냥 네. 먹고 네, 다시 수업 들어간 거예요. 뭐 보통 뭐 스낵 타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간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따로 정해서 네, 아이들이 진짜로.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군요. 우리는 보통 막 그 매점에 가는 시간이 막 우르르 가서 우르르 먹고 막 오는 그 타이밍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과 달리 편안히 그냥 아침을 혹시라도 놓친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건데 민성원 선생님께서는 사실 이 아침밥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항상 강조를 하시잖아요. 제 아침 방송에서 아침을 먹읍시다 캠페인도 한 2달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아침을 먹었을 때 좋아지는 점이 3가지가 있는데 네, 어떤 거예요? 첫 번째는 일찍 일어나는 효과.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 또 하나는 아침에 그 탄수화물을 먹었기 때문에 뇌가 잘 돌아가는 효과. 세 번째는 아침밥은 집안 분위기 안 좋으면 못 먹거든요. 엄마, 아빠, 아이가 사이가 좋아야 네. 밥 먹기 때문에 가정 화목으로 인한 정성 안정 효과. 그 3가지가 있어서 아침밥 먹는 아이들이 성적이 좋다고 합니다. 아, 정말요. 진짜 뭐 저녁까지 같이 챙겨 먹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아침 식사라도 간단하게라도 같이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김세식 선생님 학교에도 굶고 오는 아이들 많죠? 예, 있습니다. 안타깝죠.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도 좀 먹고 왔으면 좋겠는데 예전보다는 좀 등교 시간이 늦춰졌거든요. 지금 현재 보통 저는 경기도에 있는데 경기도 고등학교에 9시 등교 비율이 꽤 높아요. 그러니까 네. 충분히 먹고 올 수 있는데 이제 늦게 일어나거나 이러면 좀 못 먹고 오는 학생들이 있고요. 저희 학교는 근데 8시까지예요. 아, 그러면 수업은 또 시간 8시 때문에도. 반에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8시까지 등교해야 되기 때문에 못 먹고 오는 학생들 간혹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매점이라도 있죠. 초등학교는 매점도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네요. 실제로 수업을 지도하다 보면 2교시, 3교시가 되면 아침밥을 먹은 애와 안 먹은 애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소리가 나나요? 아니요, 지치죠. 애들이 아, 따라오지를 진짜요? 못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돈도 별로 없다 보니까 책상 서랍이나 화장실 같은 데 가보면 50원짜리, 100원짜리 불량식품 껍질 있죠. 아이고. 예, 그런 것들도 많고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아침밥을 먹은 아이는요, 확실히 학습 진도가 빠르고 잘 따라와요. 네, 아주 그냥 눈빛들이 초롱초롱하잖아요. 진짜 밥을 잘 챙겨 먹어야 할 것 같은데 독일에서는 특별히 뭐 아이들 공부 두뇌 발달 아니면 공부를 좀 잘 시키기 위해서 어떤 음식이 좋다 뭐 이렇게 좀 추천하는 음식들이 있나요? 네, 독일에서는 되게 인기 많은 음식, 초등학생들 일단 단백질 많은 우유나 요거트 먹고, 네. 뭐 아니면 비타민 많은 과일도 먹고요. 그리고 대학생들 되게 인기 많은 음식인데요. 견과류인데 그거 너무 인기 많아서 특별한 별명 생겼어요. 대학생 사료. 사료, 대학생 사료예요? 네. 호두 뭐 이런 거 말이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그거 대해서도 속담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먹는 게 남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독일에서는 독일에도 속담이 있어요. 아, 먹는 게 남는 거다. 네. 그래요. 독일에서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챙겨 먹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학생들 좀 잘 챙겨 먹어야 될 것 같고요. 뭐 체력이 국력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체력이 결국 공부력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아침 꼭 챙겨 먹을 수 있도록 어머님들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다학을 찾아주신 어머님의 사연은 어떤 건지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오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거실 한쪽 책장은 전집으로 가득한데요. 특히 위인전이 많이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김진영 엄마 이정입니다. 진영이 엄마는 어떤 고민으로 수다학을 찾아주셨나요? 우리 진영이는 수학을 싫어하진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잘하고 싶은 마음도 커요. 근데 밖에서 외부에서 움직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집에서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하면 얘가 짧은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수학에 대해서 흥미도가 더 높아져서 자기 스스로 끝까지 풀 수 있는 그런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좀 알고 싶어서 수학을 신청했습니다. 학교 축구 선수로 활동 중인 진영이는 운동을 정말 좋아한다는데요. 지금 다른 친구들보다 한 단계 낮춰서 공부하고 있어요. 기초를 잘 다지기 위해서 하는 목적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공부에 대해서, 수학에 대해서 흥미를 잃지 않기 위해서 하는 목적도 있어요. 이거는 학습지인데요. 우리 진영이가 매일 꼬박꼬박 3장, 4장씩 풀는 학습지예요. 그래서 지금 곱셈을 풀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잘 하고 있어요. 이제 곧 5학년이 되지만 여전히 2자리 곱셈을 공부하는 진영이. 수학 문제집도 없다는데요. 수학 교과서를 위주로 공부하고 있어요. 원래는 문제집도 있었는데요. 얘가 하도 풀지 않아서 제가 정리를 했었어요. 우리 진영이가 서술형이 많이 약한 편이에요.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소수점 문제인데요. 풀이도 아예 풀지 못한 상태고요. 답도 틀린 상태입니다. 여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별표를 맞은 상태인데요. 지금 서술형이나 답에서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수학 공부는 오롯이 수학 교과서로만 하고요. 서술형 문제나 소수점이 포함된 곱셈, 도형 등 전반적인 개념 파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엄마가 얘를 공부하는데
코칭을 잘 못하는 부분도 있고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는 법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계속 이런 식으로 공부해도 교과서 위주로 공부해도 괜찮은 건지 수다학에서 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신체 활동이 많은 진영이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요. 미래의 박지성을 꿈꾸는 축구를 잘하는 초등학교 4학년 진영입니다. 일단 축구 훈련을 많이 받다 보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결국 이게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는 것까지 연결되면 어떡할까 많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다리오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보니까 축구 좀 했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요. 운동을 하면서 네. 공부도 잘하고 뭐 이런 게 좀 같이 네. 병행하기가 좀 쉽나요? 저도 사실 어렸을 때 축구 선수 될 꿈이 있었는데 정말요? 네, 축구팀도 다녔죠. 근데 이거 계속 축구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실 수학 점수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군요. 아쉬워요. 역시 안타까워요. 뭔가 좀 이렇게 취미 생활을 많이 즐기다 보면 이게 아무래도 성적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경험이 있으니까 선배가 다리오 씨가 오늘 좀 멋진 솔루션을 주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진영이에 대한 어머니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별로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어머니가 답답해 하시고요. 현재 학교 성적이 50점에서 60점 정도? 거기서 좀 높이 나올 때도 있어서 들쭉날쭉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문제집을 너무 싫어한대요. 그래서 교과서로만 아주 간단하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김희진 선생님은 이제 이 정도까지만 들으셔도 초등학교 4학년 어느 정도다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교과서로 하는 거 좋긴 한데 교과서가 좋아하는 이유는 양이 적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일단 문제는 굉장히 문제. 쉽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학습 결손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이 어린이는 네. 후행학습을 해서 이 문제점이 있는 부분부터 빨리 결손을 보충해야 됩니다. 네, 김세희 선생님은 어떤 게 좀 눈에 띄셨나요? 간단한 이 서술형 문제도 풀지 못한 것으로 보아서 이 학생 수학 실력이 매우 약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이게 문장제 문제, 이 서술형 문제를 딱 봤는데 이게 사실은 간단해요. 그런데 이 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이렇게 숫자로 주어졌으면 풀 수 있었을 거예요. 8.314 빼기 3.87. 이 정도는 아마 어려울지는 몰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문장을 이렇게 수식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네. 진영이는 의지가 좀 필요하고 이런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일단은 후행학습 이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곱셈하고 있는 걸 이제 봤거든요. 근데 일단은 너무 쉬운 걸 주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4학년인데 3학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이제 들어요. 지금 현재 수학을 못하면 미리 공부했었던 1, 2, 3학년 때 문제가 있기는 할 텐데 그런데 얘가 하는 후행학습을 보니까 곱셈을 계속 의미 없이 연습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이건 후행이 아니고 퇴행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수학은 난이도를 자꾸씩 높여가면서 실력이 늘어가야 되는데 네. 택도 없이 쉬운 거를 후행학습한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수학이 더 싫어질 수도 있어서 그렇죠. 좀 얘 수준에 맞는 수행만 아주 최소한으로 해야지 뭐 2학년 새로 다 해라, 3학년 새로 다 해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곱셈 푼 것을 제가 답을 하나하나 다 봤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이면 곱셈은 이미 이 아이가 터득을 한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나눗셈이 안 돼요. 그리고 소수점 문제를 어려워했잖아요. 100% 나눗셈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후행 10점이 명확합니다. 네. 곱셈은 됐고요. 나눗셈부터 지금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명확하기 때문에 그걸 짚어주면 됩니다. 네. 어머님 잘 들으셨죠? 곱셈이 문제가 아니라 나눗셈부터 그다음에 이제 소수점에 대한 풀이도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주인공 진영이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서술형 문제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결책을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서술형 네. 문제가 어렵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언어가 잘못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어성이 안 좋게 되면은 수학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네. 항상 저는 언어 사고력과 수리 사고력은 같이 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죠. 맞아요. 저도 동의하고요. 그 서술형이 부족한 친구는 수학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국어적인 네.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국어 교과서에 국어 활동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교과서 활동. 근데 그것을 정규 수업 시간에 모두 다 해주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집에서 활동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국어 활동 교재를 하루에 30분 정도씩 읽어보고 재미있는 다채로운 활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읽어보고 써보고 말해보고 하는 것을 권합니다. 독일에서는 수학 문제는 무조건 소설형으로 출제하는데요. 아, 그래요? 그 객관식 전혀 없어요, 사실. 이거는 네. 일단은 질문 여러 가지 있어서 그 설명했던 상황이 제대로 이해해야 다 문제 풀릴 수 있는데 그거 이해 안 되게 되면 네. 모든 질문 못 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망한 거죠. 그렇게 해야 돼요, 수학은. 사실은 서술형 문제가 저도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렇게 보면은 자꾸 왜 이렇게 되는지 그냥 이랬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되게 많거든요. 아, 정말 저도 아이한테 뭐가 정답이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싶은데 어떨 때는 그게 저도 너무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답만 잘 나오면 되지 그 결과를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한 거는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아, 이래서 정말 이 수학적인 문화가 이만큼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좀 반성도 좀 하게 되고 저도 좀 더 배워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은 지금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언어성에 대해서 약간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검사를 실제로 진행을 해봤는데 결과가 네, 정말 그렇게 검사 나왔나요? 결과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검사 결과를 보면 그 인지 능력 전체는 중상 정도고 언어성은 중이고요. 네. 동작성은 최상입니다. 그다음에 기억력 및 처리 속도는 중. 근데 이 아이는 언어성하고 동작성 차이가 45점이나 나요. 20점만 나도 문제가 있는 건데 네. 45점 나기 때문에 어떨 때는 굉장히 똘똘해 보이다가 어떨 때는 제가 왜 저러지 할 정도로 사람들로 하여금 제가 똑똑한 아이인지 안 똑똑한 아이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시각적, 청각적 집중력이 낮게 나왔고요. 그 수학 성취도 평가는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아이는 가능성은 동작성이 높기 때문에 매우 높으나 현재의 학습 방법이나 태도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거죠. 네. 일단은 그 언어성이 낮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학습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에서 원인을 좀 찾아볼 수 있나요? 언어성이 낮은 이유는 한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언어적 자극, 환경 네. 자극. 그래서 말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어릴 때부터 책을 읽는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먹으면 그 학교의 생활이나 아니면 친구 관계, 네. 그다음에 독서 활동 이런 것들이 언어적 자극을 주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자극이 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 게 아이가 사실은 이제 언어적인 부분이 막 늘어나기보다 그냥 몸으로 활동하는 축구 연습하는 시간이 훨씬 많다 보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 다행인 네. 거는 언어성은 자극을 줌으로 인해서 발전 가능성이 가장 빠른 부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동작성보다는. 그럼 초등학교 4학년이어도 절대 늦지 않는. 하나도 안 늦었죠. 지금부터 네. 개발을 해도 빠른 속도로 좋아질 수 있는 게 언어성입니다. 네, 어머님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다리오 씨가 이렇게 보기에는 어머님한테 어떤 솔루션을 좀 주고 싶으세요? 이런 경우에. 우리 어머니 옛날에 그런 방법으로 저를 좀 동기부여했는데 아, 네. 사실인데 성적이 오르면은 뭐 축구 좋아하니까 축구 뭐 선물 같은 거 주는 거죠. 네, 보상. 그런 식으로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옛날에 저도 이런 식으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사실. 근데 사실 선생님들 맨날 지적하시잖아요. 그런 보상은 별로 좋지 않다고. 김희진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다리오 씨 이야기에 동의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보상을 해서 효과를 누리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야기를 들어준다던가 또는 이제 먹을 거에 운동하는 친구들은 먹을 거를 또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네. 맛있는 음식을 해준다던가 또는 축구 경기 관람을 뭐 예약해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좋네요. 예, 네. 보상을 제시해 주는데. 단 이때 목표를 분명하게 하셔야 되는 게 지금은 몇 쪽을 풀어라 얼마치를 해라 할당량으로 목표를 정했잖아요. 절대 실력이 늘지 않거든요. 그럼요. 이 아이에게 제시해야 될 목표는 학교 수업 시간에 매일 월화수목금 수학 시간이 1시간씩 있거든요. 선생님이 설명하셨던 것을 메모해 뒀다가 그 내용을
저녁 때 와서 엄마한테 설명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이가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정해서 할당량을 해주고 그게 채워지면 보상을 적극적으로 해주면 네. 정말 많이 개선됩니다. 문제를 푸는 것만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김세치 선생님은요? 실력만을 생각한다면 이 학생은 저는 개인 지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간에 좀 이걸 뭐 네.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뭐 개인 지도가 좀 힘들다면 현실적으로 뭐 학원이라든지 공부방을 통해서 저는 학습 방법을 좀 배워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학생은 지금 공부하는 방법도 모를 거예요, 사실. 네. 어느 정도의 수준 정도 오를 정도까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이렇게 좀 다정다감한 선생님이 옆에서 착 지켜서 네. 어느 정도 가르쳐 주면 저는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현재로서 결과로는 아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아이가 수학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자,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진영 학생을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엄마 왔어. 축구 연습을 마친 진영이가 집으로 돌아왔네요. 우리끼리 팀 나눠서 큰 게임 뛰었다고. 팀 나왔어? 동점이 됐는데 승부차기를 해서 늦었어. 그럼 이제 엄마가 저녁 준비하는 동안에 지인가 얼른 자기 할 거 그냥 하고 있어. 해야 돼? 그럼. 엄마와 수다 떨고 싶은 마음을 접고 수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게 맨날 하는 학습지예요. 매일매일 하는. 그러니까 초반에 지적해 주셨던 그 계속 곱셈 문제죠. 싫어하다고는 할 수가 없었어요. 수학을 학교에서 하면서 싫어질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재밌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은 싫다는 말을 잘 안 해요. 선생님 들으시면 너무 기분 근데 좋아하시겠어요. 수학을 싫어하지 않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뭐. 학교에서는 그리 즐겁던 수학이 집에서 풀면 왜 이리 어려운 건지. 몰라. 어려운 문제는 풀려는 노력도 없이 넘어가 버립니다. 몸이 피곤하니 수학 공부도 귀찮고요. 그래서 교과서로만 공부하려는 걸까요? 쉬운 것도 있지만 저한테는 좀 어려운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풀기 싫어서 놔두지만 수학 교과서는 학교에서 그 4학년에서 배울 거를 쭉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해서 그걸 읽고 보는 거예요. 엄마, 오늘 밥 뭐야? 지인가 좋아하는 백숙. 내가 좋아하진 않는데. 예? 갑자기 공부하다가 오늘 밥이 뭐냐고 물어보는 건 공부하기가 싫다는 거죠. 잠깐만, 너 지금 공부하다가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지? 얘가 공부하는 시간에 엄마는 저녁 준비한다고 요리를 하면 얘는 공부하다가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축구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요. 공부하는데 쭉 집중하는 모습이 안 보여서 좀 고민되기도 하고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왜 이게 나온가요? 원리부터 조목조목 따지는 엄마의 물음에 진영이는 결국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아니지. 아, 그렇지. 아니지. 어려운 문제를 어물쩍 넘어가려는 진영이를 엄마가 가만두고 볼 리 없겠죠? 그러면 4는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 계산한 거지. 아니, 4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4는 거는. 마음대로 풀리지 않자 얼굴에 짜증이 가득한데요. 그러면 여기에다 써봐봐. 이 숫자를 빼봐봐. 이 숫자를. 수학 문제를 풀다 몸부림까지. 네가 빼는 숫자를 한번 써봐봐. 아이고 그렇게 짜증을 내요. 아니, 4가 어떻게 되냐고. 그렇지, 4는 4가 어떻게 되냐고. 4가 어떻게 되는 거를 네가 여기다 써봐야 알 거 아니야. 빼기를. 제가 설명을 해주면 답을 알려주지 않아요. 답에 제가 계속 질문을 던져요. 던지다 보니까 얘가 스스로 그 답을 찾게끔 제가 좀 하다 보면 한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좀 길어져요. 그러면 나중에 얘가 짜증도 내고, 네. 그래서 서로 소통에서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근데 풀이는 뭐야? 풀이는 내가 진영에겐 이 모든 과정이 짜증입니다. 푸는 과정 이 답이 왜 어떻게 해서 이 답이 나오는 거를 그래서 써줘야 이거 되는 다 거지. 이거 다 지운 다음
이거 하나 쓴다. 수학을 말로 설명하려는 진영이와 풀이 과정을 쓰라는 엄마. 그게 아니라 지영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원리를 알아야 수학을 이해할 수 있다는 엄마의 교육 철학이 진영이를 힘들게 하나 봅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설득을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그거를 풀이 과정을 아니야. 잘 써봐봐. 나 왜 이렇게 귀찮게 해?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응? 엄마는 제 마음을 생각해주지 않고 세로셈도 하고 가로셈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먼저 설명하고 나서 그 문제를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꼭 문제를 하고 나서 그 설명을 써야 된다고 해서 제가 좀 짜증났어요, 엄마한테. 그냥 풀래 그만. 시가 맞았네? 그러면 풀이를 써야지. 풀이가 중요하잖아. 그만 풀래. 안 돼. 지혜가 매번마다 풀이가 약해서 그런 거잖아. 나 풀이 강하다고 이제. 그러니까 풀이 강하니까. 수학 공부가 지겨운 진영이를 위해 맞춤 솔루션을 내려주세요. 진짜 그냥 평소에는 열심히 운동도 잘하고 밝아 보였는데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수학하고 딱 만나는 순간 아이가 확 돌변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다리오 씨는 보니까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축구 얘기할 때는 되게 신나고 네. 되게 멀쩡한 모습 보여주는데 네, 일단은 엄마가 진영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주려고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거 이상 더 들어주라고요? 그거보다는- 엄마 입장에서 얘기해 보세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더 깊게 수학에 대해서 내용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자체 왜 그렇게 짜증냈는지 또 아들이라고 아들 편이시네요. 난 엄마라서 엄마 편인데. 김희재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육아 전문가가 유아들이 뭐 만지면 위험한 거 만지지 마 하는 엄마한테 이제 화를 냈거든요. 네. 아이 앞에 만지고 싶은 걸 놔두고서는 만지지 그렇죠. 말라고 만지지 하려면 그게 말이 되냐. 네네. 그거를 놓지 말았어야지라는 말을 했어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딱 그 일화하고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루 종일 운동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리웠던 엄마를 만난 4학년이란 말이에요. 네. 얼마나 이야기가 하고 싶겠어요. 또 배는 또 얼마나 고프겠어요. 물소리 잘잘잘해 맛있는 냄새 나고 정말 딴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요리하시거나 이렇게 소리 내시거나 음식 하는 것보다는 그냥 뒤에서 아이가 교과서를 가지고 할 수 있게 할당량을 주고 그 내용의 문제는 그 다음이고 뒤에서 어머니께서 앉아서 그냥 30분 정도 책을 보시는 것을 저는 좀 권합니다. 차라리 같이 뭔가를 좀 하는 듯한 느낌이라도 좀 줄 수 있도록. 민성원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뭐 같이 책은 물다고 얘가 볼 것 같진 않고 일단 그 검사 결과하고 비슷하게 네. 집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고 나면 딴짓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딴짓이 과잉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막 머리를 만진다든지 이게 좀 힘이 세지면 더 심한 말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또 하나는 그 언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중력하고 언어성이 안 좋으면 다른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뭐 뻔하게 안 좋게 나타날 텐데 그러면 이런 아이를 엄마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 거냐가 솔루션이잖아요. 네. 일단 엄마가 일을 할 때는 얘가 공부를 안 한다고 보셔야 되니까 일을 할 때 뭘 시키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뭔가를 시켰을 때 단호하게 시켜야 돼요. 원칙을 갖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부터 10문제 풀어예요. 설명을 엄마가 할 필요는 없죠. 풀어서 채점하고 틀리면 다시 풀어. 한참 있다 푸는 게 아니고 풀어서 갖고 와 채점하고 다시 풀어. 다시 풀어. 그래서 지가 이걸 못 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때 우와 막 이러잖아요. 그때 굉장히 따끔하게 나와야 돼요. 야 지금 풀어. 그래서 우와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지. 안 그러면 이러면 또 시간 넘어가고 이러면 시간 넘어가면 시간은 한참 지났는데 몇 문제 안 풀고 끝날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진영이가 축구부에서는 그 축구 코치분이나 뭐 감독분이 막 혼내면 얼마나 말을 잘 듣겠어요. 그렇죠. 근데 엄마 말은 하나도 안 무서운 거잖아요, 지금 이 아이가. 그러니까 대충 말로 넘어가고 지금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근데 진영이 편에서 한마디만 좀 네. 말씀드리자면 저희 큰아들이 정말 잘하거든요, 공부를. 네. 근데 야구에 한때 빠져서 리틀 야구단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자마자 해질 때까지 야구를 하다가 와요. 네. 지쳐서 자고 또 학교 끝나자마자 해질 때까지 가고. 그래서 그 활동을 3개월 정도를 했는데 진짜 갔다 와서는 해롱해롱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예, 없죠. 진짜 집중자라고 대답도 잘했던 애였는데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단을 시켰는데 지금 그 상황이 이제 혼을 낸다고 하면은 이제
바짝 올 수는 있는데 그게 아이의 능력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어머니가 좀 염두에 두시고 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멀쩡하고 정말 잘하던 애들도 지치거든요. 네. 예, 그런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일단은 그 공부 환경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아이가 왔는데 바로 엄마가 설거지하시고 식사 준비하시는 거기에 바로 옆에 앉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 공부 환경에도 좀 변화는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부 환경이 책상이 식탁 겸 책상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앞에 어머니가 일을 하고 계시고, 네. 그러니까 책상을 좀 어디 한쪽 구석이라도 조용한 곳에 좀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아이가 짜증을 내는 것이 마찬가지로 좀 체력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네. 운동선수가 운동하고 와서 좀 꽤 많은 시간을 에너지를 쓰고 왔는데 또 뭔가를 한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좀 휴식을 취한 후에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또 이 환경을 바꿔주면 아마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책걸상을 좀 한쪽 구석에 놨으면 좋겠고 그게 뭐 여건상 안 된다면 등받이 의자 있어요. 좌식 네, 의자. 네. 예, 그렇게 접었다 폈다 공간 많이 차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편하게 앉아서 이러잖아요. 기본 자세가 이거였잖아요. 요렇게만이라도 앉아서 네.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고 연필 꽂이를 하나 거기에 놔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필을 한 10자루 정도 깎아놔서 그냥 손쉽게 꺼내서 뭔가 할 수 있게, 그리고 연습장도 이렇게 용수철로 되어 있는 문금, 그래서 그 정도 환경을 해줘서 앉아서 뭔가를 끄적거릴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진영이의 현재 상황, 현재 수준 뭐 이런 걸 다 지켜보셨기 때문에 적당한 솔루션이 조금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김세희 선생님부터 좀 말씀. 기본적인 연산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저는 반복 연습이 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은 자유롭게 풀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근데 진영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수학이 재밌다. 재미가 없을 수가 없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무 재밌게 가르쳐 주신다. 근데 단지 엄마가 가르치는 방식이 짜증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저는 좀 약간 의문이 듭니다. 4학년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수학이 힘들어지는 아이들은 실제로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1, 2, 3학년까지가 연산 위주라면 4학년 그렇죠. 때부터는 융합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계산이 복잡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4학년이 사실 공부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그걸 잘 판단하셔야지 무조건 얘 말을 다 믿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신데요. 어머님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께 두 가지를 제안하는데요. 첫 번째는 대화법과 대화 시간을 설정해야 돼요. 네. 그만할래? 안 돼. 너 못하잖아. 나 잘하거든. 이렇게 대화가 가요. 그러니까 너 안 되는 이유는 네가 수학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만할래 하면 그만할래? 엄마는 네가 30분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만할래? 그러면 네가 어느 정도 집중력 있게 할 수 있는지 시간을 재보자. 그래서 네. 시간을 재보는 거예요. 20분 만에 아이가 딴짓을 하면 너는 20분 동안 집중을 할 수 있구나. 그럼 우리 한 달 동안 5분만 늘려보자.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또 5분만 늘려보자. 이런 식으로 뭐 2시간씩 늘리는 게 아니라 네. 한 40분 정도를 목표로요. 늘려서 아이에게 맞는 집중 시간을 찾아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목표를 분명하게 정해줘야 되는데 지금 교과서로 공부를 하잖아요. 네. 교과서 맨 위에 보면 항상 그 새로 수업 들어갈 때마다 뭐뭐를 해봅시다 라고 해서 목표가 제시돼요. 차시별로. 그게 그 시간에 배워야 될 목표거든요. 네. 그것만 익히면 얘는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표, 요것만 알면 돼 어린이. 그래서 그거를 읽고 그 밑에 개념 설명이 친절하게 아주 재밌게 나와 있거든요. 읽어보고 그거 이해했어? 어떻게 설명할 거야? 하면서 얘기해서 그 목표만 달성하면 아이가 이제 쉴 수 있게 해서 명확하게 분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진영이의 길을 꺾기가 어머니가 만만치 않으실 것 같아서 참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네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바타가 생기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보내서 아이들을 교육시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 우리 진영이가 정말 하루 종일 얼만큼 축구에 시간을 쓰고 있고 수학에는 얼만큼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하루 일과표를 또 준비해봤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면 학교가 끝나자마자 축구 활동을 해서 거의 한 4시간 정도, 그리고 집에 와서 자유시간을 1시간 반. 선생님 왜 웃으세요? 시간이 너무 많아. 저녁 식사 후에 숙제 및 수학 공부가 딱 30분입니다.
또 자유시간인가요? 이거 네, 2시간 30분 자유시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 축구를 굉장히 많이 해서 힘이 좀 딸린다고 걱정들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자유시간을 이렇게 많이 주는 게 도움이 또 되지 않을까요? 자유시간에 저는 아예 의도적으로 좀 휴식 시간을 좀 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축구를 하고 와서 네. 샤워 후에 좀 낮잠을 30분 혹은 1시간 정도 배치를 한다면 이런 체력적인 부분도 보강이 되고 다시 추스를 수 있으니까 뭐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자세는 기본적으로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아침 시간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30분 동안을 수학 문제 푸는 것도 나중에 접목하면 좋겠지만 네. 수학 관련된 만화책 같은 거 있잖아요. 또는 수학 관련된 책을 30분 정도 네. 이렇게 운동 아예 등교하기 전에 읽고서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방법을 좀 권합니다. 네. 애들은 회복력이 강하기 때문에 저렇게 운동을 했다고 해서 저게 아주 세게 운동시키는 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씻고 밥 먹고 바로 공부부터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네가 좋아하는 축구를 했으니 네. 반대급부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엄마가 원칙을 세워줘야 되는데 피곤해 어쩐데 그럼 축구 하든 말든지. 아니 그걸 네가 축구를 원해서 했으면 누가 시켰냐 이거예요. 그랬으면 해야 될 공부도 해야 되는 거지. 축구한다고 공부를 못할 것 같으면 축구를 관두든지 공부하든지 이렇게 강하게 나가셔야지. 네. 축구하느라 피곤하고 뭐 하느라고 하면 공부는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뭐 똑같잖아요. 이 의견도 좋고 이 의견도 좋은데 저는 후자를 선택할 것 같아요. 전 좀 센 편이니까. 우리 다리오 씨는 어때요? 저도 축구 좋아하잖아요. 네. 전 개인적으로 그냥 들어와서 씻고 따뜻한 차도 마시고 클래식 음악 약간 진정시키는 고급스럽다. 걸로 많이 틀어놓고 그리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볼 땐 조용한 데서 좀 쉬었다가 집중력이 다시 들어오니까 마음이 진정되니까 그때부터 공부 좀 했어요. 제가 독일식이군요. 네. 따뜻한 차를 마시고 샤워하고 클래식 음악을 듣는 거. 일단 진영이가 따라줄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진영이가 지금 문제집은 좀 어렵다라는 핑계로 교과서로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대안을 좀 제시해줘야 아이가 이게 공부에 대해서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거기 나눗셈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반드시 후행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교과서를 이용한다면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그 기본 원리 부분 쓴 것을 아이가 따로 뭐 노트나 종이에 요약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나라에서 운영하는 교육청이나 그 방송 중에 무료로 이런 내용들을 짚어주는 방송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도 시청이 가능하니까요. 굳이 컴퓨터가 없더라도 이렇게 시청을 해서 아이가 후행, 나눗셈 단계부터는 지금 시급하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어머니가 지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을 네.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엉덩이를 붙이고 앉혀 놓는 거가 제일 시급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다리오 씨 같은 경우는 어떤 좀 해결책을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제가 볼 때는 일단 제일 좋은 거 제가 볼 때는 약간 포인트 시스템. 저도 독일에서 그런 식으로 요새도 인기 많은데 네. 포인트 시스템은 뭐냐면 숙제 뭐 잘 풀었으면 한 별 네. 얻는다. 그러니까 스티커 주는 뭐 스티커 이런 이런 거죠. 식으로 네. 10개 얻으면은 뭐 선물이나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선물보다는 상품보다는 같이 뭐 소풍 가는 거 그런 식으로 같이 활동하는 네. 거 가정이랑 같이 활동하는 거 근데 하는 거 집에서 좋을 것 정말 같아요. 스티커 붙이는 거 많이 해봤는데요. 하다가 정말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게 애들이 가면 갈수록 그 상품이 커지고 너무 부담스러워요, 선생님. 근데 인지 능력 면에서 이 아이가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즉각 보상이 맞아요. 일반 아이들보다 훨씬 효과가 좋은 것 네. 같아요. 다리오가 잘 찍은 것 같아요. 딱 정확하게. 그리고 이 아이의 특성을 가만히 보면 동작성이 굉장히 높으면서 추론 능력이 좋아요. 오. 그리고 단순암기나 집중력은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단순암기 집중력 안 좋은 애들은 연산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연산 시간을 길게 하면 무조건 싫어합니다. 네. 짧고 임팩트 있게 해줘서 내 걸 만들고 추론 능력이 좋은 아이들은 사고력 수학을 좋아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화면상으로는 쟤가 무슨 사고력이냐 교과서도 못하는 애가 네. 이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추론 능력이 상당히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서 엄마를 휘두르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오히려 개통 수학에서 재미를 못 느꼈던 내가 좀 쉬운 정도의 사고력 수학에서는 매우 재미를 느낄 가능성도 있으니까 시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행스러운 게 그 담임쌤을 잘 만난 것 같긴 하거든요. 즐겁게 그러니까,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거부감은 좀 적어 보이니까
저는 4학년 이제 끝나갈 무렵이니까 그래도 4학년의 학습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서 그 3학년의 후행 학습을 좀 이제 조금 양을 줄이고 4학년에 좀 더 집중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진영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 집 애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좀 좋은 방법을 좀 배워보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선생님 그러셨잖아요. 되게 짧은 시간 동안 연산을 빨리 끝내는 거. 요즘 보니까 굉장히 아침에 잠깐 뭐 한 5분, 10분에 풀 수 있는 이런 문제집들도 있으니까 어머니께서 좀 찾아보셔서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진영이를 위해서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 일단 공부에는 별로 큰 뜻이 없는 우리 진영이를 위해서 저희가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머님께서 아마 선생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많은 솔루션들을 지금 귀담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솔루션을 바탕으로 해서 수다학의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전해드리는 결정적 한방. 네,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학교에 의지하라입니다. 학교에는요, 정규 지금 담임 선생님들이 모여서 각 학년의 수학과 국어 또는 영어 부족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담임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학교 끝나고 나서 30분에서 40분 정도 공부 지도를 받고 확인받을 수 있도록 꼭 그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 결정적 한방은 수학은 암기 과목입니다. 상위권이 아닌 중하위권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얇은 교재를 매우 반복해서 마치 암기 과목 공부하듯이 익히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 수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하루에 한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네. 놀라실 텐데요. 사실은 그 한 문제가 사고력 혹은 서술형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축구 선수가 골을 넣으려면 수비수를 제쳐야 되죠. 그렇죠.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려움을 피하기만 하면 절대로 풀 수 없습니다. 단 하루에 한 문제라도 제대로 깊게 공부해 보길 권합니다. 자, 우리 다리오 씨의 네. 네, 결정적 한방은 뭔가요? 제 결정적 한방은 구자철입니다. 구자철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방학 때 같이 수학에 1등 되면은 같이 가족이랑 같이 독일 가서 구자철 보러 간다고 와우. 이런 식으로 되게 동기가 축구 좋아하니까 네. 동기가 되게 부여할 텐데요. 지금부터. 네. 어머님, 독일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진영이를 위한 결정적 한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학교에 의지하라. 수학은 암기 과목이다. 하루에 한 문제. 그리고 구자철. 아니 뭐 꼭 독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아이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나오는 축구 경기에 데려간다든지 뭔가 그 보상 중에서도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것과 좀 연결시켜서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희가 어머니께 전해드리는 이 결정적 한방들을 잘 생각해 두셨다가 늘 항상 체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우리 진영이가 조금이라도 체력을 비축해서 수학의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축구도 잘하지만 수학도 잘하는 우리 진영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자, 저희 수다학에서는요, 이렇게 수학 고민 있으신 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에 나가고 있는 주소를 통해서 사연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깨끗하게,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해야 돼? 이 숫자를 빼봐. 언니가 빼는 숫자를. 수학을 학교에서 하면서 싫어질 수가 없어요. 다리오 씨,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독일이 원래 축구 강국이잖아요. 그만큼 이제 축구 선수를 꿈으로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참 많을 텐데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뭐 좀 이렇게 좀 다른 시스템들이 있나요? 일단은 독일에서는 한 학교에서도 운동방, 뭐 미술방 네. 여러 가지 있어요, 사실. 그거 나눠지니까 학생들이 운동방에 예를 들어서 운동방 들어가면은 운동 수업 한 5시간 받고 네. 대신 음악방 한 2시간 받아요.
거꾸로는 뭐 음악방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운동반은 운동을 더 많이 시키는 많이 거예요. 네, 시키고. 그렇죠. 많이 시키는 그 대신에 거죠. 다른 과목은 좀 덜 해도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부담을 우리처럼 그냥 다 누구나 다 똑같이 갖는 게 아니라 좀 덜어주기도 하는 거네요. 네. 어, 그래서 그럼- 어릴 네. 때부터 자기 재능을 좀 키울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자기 재능 쪽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똑같이 배우면 힘들잖아요. 아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운동도 하면서 수학도 뭐 천재처럼 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잘하는 부분을 더 키워주고 못하는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수준을 좀 낮춰주고 이런 부분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수학을 좀 싫어하거나 아니면 수학을 잘 못 따라가는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기를 놓쳐서 못 따라가는 그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수학을 좀 다시 난 좀 잘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방법을 몰라서 선뜻 이렇게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시기를 놓친 친구들은 후행을 가야겠죠. 이 아이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의 네. 기준점은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늘 강조하지만 문제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본 핵심만 그 원리만 익히면은 문제 없거든요. 네. 그리고 흥미를 잃었기 때문에 저는 수학 만화로 공부 실력을 얻지는 않지만 흥미를 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말마다 도서관에 네. 시립도서관에 가면은 무료로 다 대여해 주거든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가족끼리 가서 대여를 해서 꼭 수시로 읽고 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재미도 잡고 실력도 잡고 이렇게 갖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독일에서도 혹시 이렇게 좀 이미 배웠는데 잘 따라가지 못할 경우 후행 학습을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네, 많죠. 그럴 때는 사실 타카소에서는 아니면 학교 그냥 따로 끝나서 선생님이랑 같이 보충 수업 할 수 있고요. 네. 아니면 그냥 수업에서 조금 더 작은 그룹을 만들어서 강습하는 것도 있고 진짜 제일 마지막 있는 방법이 아마 유급일 거예요. 독일에서는.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급제도 그러면 아이들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자존심 상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독일에서는 그게 그냥 당연한 걸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건가요? 네, 이거 옛날부터 있어서 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한 과목이 점수가 조금 너무 낮으면은 다음 학년 가기 전에 여름 방학 때 시험 봐요. 선생님이랑 같이. 네. 거기는 잘 통과하면은 뭐 다음 학년 갈 수 있는데 과목 두 가지 점수가 너무 부족하면은 유급이 자동으로 되고요. 네. 고등학교에서도 일부러 유급한 학생들 많아요, 사실. 일부러요? 왜요? 네. 그거는 수능 시험 위해서 점수를 만약에 그 과목 점수가 너무 낮으면은 일부러 네. 유급하는 거예요. 다음 거 좀 더 좋은 점수 받아서 더 좋은 수능 점수 얻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 유급 시스템 때문에 그 애들 나이 차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선배 문화가 독일에 전혀 없어요. 선배 후배 문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데 그 고등학교 시험,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는 그 시험 같은 경우 대입 시험도 굉장히 많이 좀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거는 일단 수능이랑 비슷하게 하는데 시험 보는 시간 5시간이요. 그리고 수학 한 과목이 5시간이에요? 그렇죠. 질문 3개밖에 없는데. 근데 이거 질문은 서술형으로 3개고요? 물어보니까 출제하니까 저희 대학에서 그렇게 시험을 보는데요. 네, 네. 대학에서 보려 그렇고요, 네. 사실. 그래서 되게 어렵죠. 대신 이거 졸업하면은 수능 잘 보면은 뭐든지 학교 그냥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근데 개수가 너무 적어서 변별력이 그러게요. 있을까도 싶어요. 수학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네. 왜라는 그 단서 이렇게 푸는 거에 대한 왜라는 단서를 달지 않으면 점수가 감점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세 문제라는 거 안에 충분히 어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라는 그 과정을 쓰는 그 과정풀이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변별은 될 겁니다. 아니 근데 어떤 공식이 있는 문제는 이해를 하겠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덧셈이면 김세식 선생님이 3개를 갖고 있었고 김희진 선생님이 5개를 갖고 있었는데 왜 8개가 되는지를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니까요. 이렇게 간단한 걸 어떻게 실제로 설명하지? 이제 대학에서는 집합론이라고 해서 그런 네. 문제를 다룹니다. 예, 정확하게 비슷하게 문제가 있어요. 아 진짜요? 예, 있습니다. 예, 집합론에서 배우는 내용이고 그런 것이 바로 논리,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죠. 예, 네. 예, 집합론의 그 첫 부분에 그런 그 명제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런 논리를 끌어내고 이걸 끌어냈으니 따라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그렇군요. 1년간 배우는 거예요. 네. 요즘 초등 수학에도 이렇게 스토리텔링해서 이런 맞아요. 식으로 문제가 네. 접목되거든요. 아이들 답 보면 원래 그러니까 실제로 보니까 더해지니까 막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논리적이다기보다는 좀 웃기는 답변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시도는 우리나라 교육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굉장히 좀 쉽게 공부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접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느끼는 이게 수학이 막 질리는 이런 게 없이 좀 수학을 탐구하는 그런 마인드가 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좀 많이 나온 얘기가 집중력이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집중력이 공부하는데 아주 필요하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라고 알고는 있지만 집중력을 어떻게 키워줘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고민을 못 해본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아이가 집중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부터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 관찰을 통해서 집중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관찰할 수 있게끔 만든 척도가 있는데요. 이게 미국에서 만든 건데 코너스 평정 척도라고 네. 전혀 안 그러면 0점, 매우 심하면 3점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뭐 예를 들면 다른 아이들에게 방해가 된다. 우리 아이가. 네. 그러면 전혀 안 그렇다. 0점, 심하다. 3점. 이렇게 해서 10가지 척도를 쭉 계산해봐서 15점 이상이 되면 아,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 그 수학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어머니들은 우리 아이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요 항목에서 몇 점이나 해당되는가. 네. 그런데 좀 될 수 있으면 엄마 점수와 아빠 점수를 좀 합쳐서 맞아요. 평균을 내는 게 좋은 게 이게 또 아이한테 모지게 우는 엄마는 무조건 나쁘게 점수를 넣고 바라보는 시각에 네, 따라 사실 그래서 달라 보일 수 있거든요. 또 너무 너그러운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 이 정도 애들 때 다 그런 거지. 이렇게 네.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평가한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애를 내가 이렇게 평가했는데 맞냐 그러면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고쳐주면 그렇게 해서 어차피 이거는 평형 척도니까 정밀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꼭 올려놓을 테니까요. 내 아이의 집중력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지만 꼭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아이가 만약에 좀 도전해봐도 되는데 지레짐작 나는 못할 거야 하고 그냥 아예 안 해버리는 거. 그냥 이 정도만 해보고 여기서 그냥 딱 도전을 끝내버리고 안 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주면 좋을까요? 그 엄마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게 우리 애가 그 어려운 문제, 서술형 문제, 네. 난이도 있는 문제 안 하려고 한다는 게 아니고요. 아, 네, 그 못하는 못하는 거예요. 거라고요? 그 못하는 거를 애가 엄마 못하겠다고 얘기하기가 네. 쑥스러워서 나 이런 거 하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수학이라는 게 최고의 수학의 최고 절정적 기쁨은 그 어려운 문제를 난관을 딛고 시간이 1시간 30분 어쩔 때 2시간이 걸려서라도 풀어냈을 때 요 기쁨을 느끼는 아이만 수학의 자기주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어떠한 일이 있어서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친구들끼리 조를 짜서라도 어쩔 땐 답을 봐서라도 풀어내는 그 습관을 결과적으로 가져가야 돼요. 네. 그 인생도 그렇고요. 그 조금 부족한 친구들, 자꾸 건너뛰고 건성으로 하는 친구들을 지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따로 남겨서 그 친구들용 문제를 하나 만들어서 줘요. 뭐냐면 네. 문제를 10개를 주는데 1번부터 9번은 한 큐에 맞출 수 있는 쉬운 문제를 주고 10번 문제는 반드시 틀릴 수밖에 없는 걔가 공부해야 될 문제를 주거든요. 그러면 10번이 틀리지. 어머, 너 90점이나 맞았는데 이거 하나 틀렸네 하고 다시 풀어봐 하면 못 풀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똑같은 문제집을 또 풀게 해줘요. 그러면 10번을 또 틀려요. 이 친구가. 그리고 또 가르쳐주고 수요일날 또 풀게 하면 그때서부터는 세 번째부터는 아이가 맞춥니다. 그럼 네. 100점이 되는 거잖아요. 네, 100점이 돼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면 그 문제 100점이 돼요. 그래서 독일식. 선수네. 예. 아, 그게 독일식이에요? 네, 이건 오. 중고 때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험. 네. 제가 실제로 효과를 봤어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늘은요, 결국 그거 같아요. 아이가 정말 하기 싫어하고 아이가 진짜 손도 대기 싫어하지만 그 아이가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머님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다학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